안녕하십니까. 헤세드 결혼문화 선교회 대표 주요셉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질적 결혼 장애 요소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환경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보시면 스모그가 잔뜩 낀 도시의 풍경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지금 대단히 환경적으로도 자연 환경이 오염돼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도 상당히 오염되고 황폐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옛날과 같이 그냥 남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여유롭게 받아주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고 너무나 각박하고 메말르고 조금만 이렇게 불씨가 튕기면 불타오르는 마른 잎처럼 너무나 심령 상태가, 마음 상태가 메말라 있고 거칠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결혼의 문제로 대두해야 되는 현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남성과 여성이 자연스럽게 만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둘이 서로 좋은 감정으로 교제해서 결혼까지 이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의외로 오늘날의 미혼 남녀들 대부분의 우리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남녀들을 보면 그 마음들 상태 속에서 편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갈등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렇게 대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저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심화된 상태죠. 개인적이나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에 대두되어 있는 사회 현실을 볼 때 건강하지 못한 환경 그런 분위기가 많은 미혼자들을 집어삼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혼 남녀들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문화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보세요. 문화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일정한 목적,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 좀 약간 교과서적인 설명이 됐어요. 제가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거기에는 예술뿐이 아니라 정치, 종교, 철학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통칭하여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화의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그 주변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건강한 공기, 맑은 공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오염되고 부패해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심히 썩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의 나쁜 공기들이 우리의 의식을 자꾸 집어삼키고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미혼자들의 마음속에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 사진을 본 것처럼 약간 잿빛처럼 너무 회색, 더 나가면 완전 스모그로 뒤덮인 하늘처럼 암담하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영향인데 그중에 첫 번째는 문화적인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염된 공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당사자도 이런 오염된 공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의식이나 정신세계나 가치관이 많이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나 자신도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것은 오늘날 대중매체뿐이 아니라 책이나 영화나 모든
활자 매체든 영상 매체든 모든 외부로 들어오는 공부했던 모든 학문의 그동안 업적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인간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고 또 결혼을 하는 남성과 여성의 남녀 결합 제도라는 이런 전통 결혼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풍조가 지금 우리 사회를 덮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스모그가 완전히 우리 사회를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의식을 어둡게 잿빛으로 덮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건강한 결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 오늘날 그 구체적으로 보면 미혼자들이 나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영향이 큽니다. 당장 결혼을 이행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에 좀 익숙해지려고 해요.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고 결혼이 필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은 선택에 불과하고 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옵션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결혼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릅니다. 뭐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나 간절함으로 다가가도 어려운 상황인데 각자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결혼이라는 것 자체 뭐 한번 해볼까? 안 해? 말지. 뭐 연애해볼까? 아니면 말지. 연애로만 끝날까? 결혼해?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나이 많은 미혼자들을 제가 그동안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나이 먹은 미혼자들이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걸 길들여졌다고 그랬죠. 자기도 모르는 루틴, 자기도 모르는 패턴에,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익숙하고 얼마든지 살아가도 불편함은 없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온다 하면 자기가 괜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거부 상태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이 일상적인 건 아니지만 점점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점점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혼자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노력을 해도 상처를 받으니까 아예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대상물로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여행이나 또 밥을 먹거나 또 혼자서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어울려서 했던 것을 이제 혼자서 다 즐겨도 되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뭐 혼자서 편의점을 통해서 또 1인용 테이블이나 1인용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그러한 영업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불편함을 잘 안 느끼는 거예요.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모습에 익숙해지는 것.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는 것. 누구의 도움이 없을 때는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누구로부터 간섭도 받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자유로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그것이 대단히 부러운 로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또 언론에서도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류 역사 이래로 현대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과거 이전부터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데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까지 배웠던 가족력의 문제나 개인적인 요소나 철학과 세계관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고립된 세계로 자꾸 퇴행하려고 하는 심리적으로 혼자만의 성에 갇히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나 혼자도 힘든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좋을 땐 좋지만 조금이라도 감정이 안 좋을 땐 상대방과 어려운 갈등의 관계를 자꾸 풀어가야 되니까 그거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란 문제는 점점 오늘 이 시대에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너무나 좋은 점이 많았는데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가족력이나 환경,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별 큰 기대감을 안 갖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사회 환경도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도 괜찮다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또 여기서 많은 미혼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혼자서도 괜찮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또 졸리면 자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또 성욕을 느끼면 성욕을 자연스럽게 발산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제도라는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면 그냥 자기의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상대방을 그냥 나의 욕구의 대상으로만 삼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더 우리 현대 인류의 비극이 아닌가.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그런 부정적인 것을 해소시켜줘서 건강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희망적인 모습을 갖도록 해줘서 많은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한 로망을 회복하고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고 우리 국가와 사회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악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환경의 요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많은 언론사들이 현재 결혼이 안 되고 있는 비혼의 문제나 출산이 안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는 건 좋은데 그 논조가 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돕지 않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경제적인 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당사자들에게 선택과 집중하지 않고 불효불급한 곳에 전혀 저출산 문제와 비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전혀 도움이 안 가고 엉뚱한 데도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많은 언론사가 이런 부분을 내용을 취재할 때 상당수 언론사가 결혼정보회사에 자료를 많이 갖다 씁니다. 또 일반 이렇게 가족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혼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론상으로 학교에서나 캠퍼스나 이런 데서는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혀 있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는 이 학자들 속에서 연구만 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현장에서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현장에서 부딪힌 사람들은 이 결혼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 그들의 필요가 뭔지는 알지만 그 아는 것을 빨리빨리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만 접근하니까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해서 잘못된 악순환의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하면 공익성을 갖고 접목을 시켜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고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참 딱딱한 주제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또 다른 환경의 영향에 나도 모르게 휘말리냐 이거죠. 부하내동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성이 있다고 하고 주체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이런 문제, 결혼 문제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갖고 보면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부하내동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똑같아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에 오래 거주했든 유학을 갔다 오든 안 하든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 똑같은 모습밖에 안 보인다.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약간의 잘못된 구습으로 전통으로 내려왔던 잘못된 부분은 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 결혼이라는 것 또 결혼을 통하여 세우는 가정을 새로운 뉴 모델로 새롭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무 돈 문제로 갖고 결혼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라는 이런 잘못된 통념, 언론에서 막 보도하는 거 또는
스펙을 너무 강조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건을 갖고 매칭하는 거 이런 것에 너무 기죽지도 마시고 거기에 휘둘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배워왔고 또 저는 그거를 많이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현실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뭐 현실의 여건이 남들보다 좋다고 해서 우월해서 뭐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진실된 사람 정말 나한테 맞는 짝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또 우리가 서로 부부에게만 좀 더 집중하는 그리고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결혼한 당사자들의 그 인생에 더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 뭐 단지 뭐 재정적으로 물질이 좀 더 쓰여진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돈 갖고 뭘 합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그거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원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고 투자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나의 다음 자녀, 다음 세대에 이어줄 나의 대를 이어줄 그런 자녀들을 낳아서 거기다 투자하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희생해서 다음에 또 새싹을 돋게 하고 그런 순환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시대에 살아오고 우리 세상을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좀 남기는 그런 좀 가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너무 편의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희생 없이 어떻게 행복이 찾아질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때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헌신해도 이용당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상대방한테 헌신 안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더 섬겨주려고 안 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고 모든 것을 나한테 노예처럼 받쳐줘야 된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감정으로 연애를 해도 오래 못 갑니다. 하물며 연애 단계를 넘어서서 결혼 단계까지 나가려고 할 때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강할 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좀 남들보다 넉넉하고 좋은 조건의 연봉이나 그런 회사에 안 나가서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녀는 그런 걸 초월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어느 정도 서로 어울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도 어느 정도 맞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때때로는 진짜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대방을 좋아해서 그 사람 자체에만 집중해서 좋은 커플이 돼갖고 행복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조건을, 외적인 조건을 갖춘다 해서 그 사람이 100% 나한테 최고의 배우자감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